나흘간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며 사망과 실종 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남 산청에서는 전 군민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는데요. 피해를 최소화하는 요령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협회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성규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경남에 시간당 최대 100mm의 극한 호우가 내려서 어제 하루에만 사망 5명을 비롯해서 총 31건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기록이 됐습니다. 이렇게 호우가 쏟아질 때는 어디로 대피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당 최대 100mm란 얘기 극한호우인데 우리가 극한호우 발령은 지금 시간당 50mm 이상일 때 발령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2배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큰 비가 많이 올 때는 이제 저지대, 뭐 하천 주변, 뭐 산 비탈, 뭐 아래 거주, 뭐 반지하에 있는 침수 위험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가급적 고지대나 인근 대피소로 이동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데요. 특히 이제 야간에는 시약보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려움으로 이렇게 이제 사전에 지자체 대피소 위치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특히 평상시에 큰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어떤 가족과의 어떤 위치나 이런 것도 서로 소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모든 정보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 휴대폰의 그 안전 디딤돌 앱이나 뭐 인터넷 검색에서 재난 안전 포털을 검색하시면은 어떤 재난 상황에 대해서 현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산사태 위험 지역인지까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인터넷도 활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현 상황에 대한 정보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 누적 강수량이 790mm에 달했던 경남 산청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해서 전 국민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지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뭐 이럴 때 집 안에 있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 뭐 그렇다면 산사태가 발생했을 때 무조건 밖으로 나가는 게 현명한 겁니까? 일단 이거는 이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골든 타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제 어떤 골든 액션이 필요한데 이거는 상황에 예. 따라 좀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산사태 징후가 있거나 경고 방송이 있으면은 밖으로 대피하는 것이 가장 원칙이고요. 지금 집 안이라고 해서 뭐 반드시 뭐 안전한 것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 바로 뒤에가 지금 산이 있거든요. 이랬을 경우에는 산사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지금 집 안에 있는 것만이 또 상책이 아니고요. 예. 만약에 우리가 이제 집에서 나와서 대피를 한다면 어떤 산과 반대 방향으로 대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도 비가 오고 또 산사태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면서지만 그런 위험한 상황에 어떤 가족과 어떤 그 소통을 하면서 가장 그 순간적으로 어떤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만약에 대피를 하려고 했는데 미처 대피를 못했을 때 출입구가 막혔다면 좀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또 이런 비가 처음이라서 산청 주민들이 산사태 운전을 하고 있을 때 도로를 역주행하는 사례들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근처에서 운전하고 있는 상황도 좀 위험할 것 같거든요. 각각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집에 있는데 출입구가 뭐 어떤 뭐 흙이나 어떤 바위나 어떤 물에 의해서 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예. 가장 우리가 위험에 다쳤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당황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성인이 1m 물에서 익사하는 경우가 뭐냐면 물이 너무 깊어서가 아니라 그 물에 빠졌을 때 당황해서 정신을 잃어버려서 사망하는 경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와 같은 그 긴급한 상황이 되면은 침착하게 행동을 하고요. 만약에 출입구가 막혀 있다라 그러면 2차 탈출구인 어떤 창문으로 탈출하는 것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문이 열리지 않고 창문이 열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순간적으로 뭐 망치나 이런 비상 망치로 유리를 파손하고 나가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운전 중에 어떤 산사태나 이런 발생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건 이제 차에서 빨리
어떤 안전지대로, 고지대로 대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차와 함께 고지대로 이동을 할 것인지 아니면 차를 버리고 고지대로 갈 것인지도 그 순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차를 정차를 시킨다라고 한다면 어떤 산비탈이나 배수로 주변에서는 정말 금지를 해야 되고요. 예. 또 흙탕물의 흘러내림, 뭐 나무 쓰러짐, 또 이상 징후가 발생했을 경우에 산사태 이럴 때는 뭐 지체 없이 이동하는 것이 가장 어떤 상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이상 징후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앞서 이 현 상황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 판단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텐데, 뭐 그렇다면 이 산사태 발생 전에 알 수 있는 징후 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분명히 그 어떤 물체가 파손이 되면은 그 전에 징후가 대부분 발생을 하거든요. 예. 그러나 이제 산사태 발생하기 전에도 징후가 발생을 해요. 그러나 그 징후가 산사태와 연결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어려워요. 예.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징후가 되면은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린다는 얘기죠. 그 지하가 지금 파손이 되고 있는데 외부는 파손이 안 되더라도 내부가 지금 파손될 때는 어떤 큰 굉음 소리가 들릴 수가 있고요. 또 갑자기 지면에서 물이 솟아오른다는 얘기죠. 평상시 때는 비가 와도 물이 샘처럼 솟아오지 않는데 물이 솟아온다 할지. 예. 또 나뭇가지가 뭐 많이 흔들린다는 얘기요. 그 일부분에서만. 또 땅꺼짐, 균열, 뭐 집안이 흔들린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징후가 발생했을 때 평상시와 다른 징후가 발생했을 때는 산사태 전조 징후로 판단을 하고 어떤 대피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을 해주신 걸 좀 정리를 해보면 큰 굉음이 난다거나 물이 솟아나는 곳이 있거나 또 일부에서 흔들림이 감지가 되면은 좀 이상 징후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피해가 큰 산청 지역이요. 좀 보면은 지난 3월에는 산불 피해가 있었고 지금 이번 7월에는 폭우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면 이 산불과 산사태에 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굉장히 큰 연관성이 있거든요. 우리가 산이란 얘기는 지금 흙과 뿌리와 적정한 지금 물이 삼일체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나무가 불에 탔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나무가 죽어가고 지금 뿌리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그 흙에 같이 있으면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토양을 전혀 고정하지 못하고 물이 스며들면은 그대로 산사태로 연결될 수 있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나무나 이런 유기물들이 이게 많이 타면서 일정량의 그 오일 성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일 성분들이 어떤 흙을 코팅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물을 흡수하지 않고 흡수되지 않는 물이 낮은 지대나 위험한 곳에 더 많은 물이 흘러내림으로 인해서 산사태와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산불이 났었던 지역은 최소한 2, 3년 동안은 산사태 위험을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이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폭우 피해 지역에서 주택 침수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런 대처 방안 중에서 물막이판이라는 게 있던데요. 이게 실제로 좀 효과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지대에서는 지금 뭐 반지하나 보면은 그 물막이판 우리가 차수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통 3, 40cm 이상의 물막이판을 설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설치해 놓은 다음에 지금 비가 오면은 지금 뭐 물막이판을 이제 바로 깨우기만 하면 이제 설치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물막이판은 3, 40cm 이상이 됐을 때는 또 어떤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막이판이 설치돼 있는데 어느 정도 절반 정도 물이 차고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대피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자, 또 그리고 이 피해 사례 중에서 차량이 급류에 휩쓸려서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도 발생을 했는데요. 이렇게 운전 중에 차가 이 물에 떠내려간다고 하면 굉장히 당황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차에서 벗어나야 한다면 어떻게 좀 벗어날 수 있는지 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했지만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당황하는 것이 굉장히 일차적인 문제인데 일단 우선 당황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차가
않을 정도로 된다면 우선 예방적으로 우리가 보통 그 차량의 바퀴 3분의 2 이상 물이 차오르면 즉시 차를 유회전하거나 아니면은 뭐 차를 버리고 탈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대처하지 못하고 차에서 지금 떠내려간다라는 그런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이미 지금 차를 문을 열고 탈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차가 떠내려갔다는 얘기는 그 차의 도화가 어느 정도 절반 정도 밖에는 물이 있고 안에는 지금 어느 정도 물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수압에 의해서 문을 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됐을 때 문이 열기가 쉽냐면 밖에 수위와 내부의 수위가 같았을 때 수압이 제로가 되거든요. 예. 이런 상황이 되려면은 유리창을 깨고 탈출을 하든지 아니면 그 유리창을 깨므로 인해서 물이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외부와 내부가 수위가 같이 해서 예. 문을 열고 탈출을 하는, 물이 들어오게 하는 이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예. 지금 만약에 배터리가 아웃됐다라고 한다면 유리창 문을 자동으로 내려도 또 작동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비상망치가 유리창을 깨야 되는데 이것도 준비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헤드레스트 그 목 받침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빼게 되면 세부치가 나오잖아요. 예. 이 세부치 모서리 부분으로 유리창의 모서리를 깨면 쉽게 깨집니다. 근데 우리가 유리창을 깰 때 뭐 얼굴이나 이렇게 와서 좀 위험하다고 느끼잖아요. 그런데 차량 유리는 안전 유리로 돼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유리가 갑자기 깨진다 하더라도 그 유리가 파편이 튀지 않고 그대로 부서지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리창을 깨는 것이 가장 안전 우선순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유리창을 깰 수 있는 도구를 구비해 두든지 아니면 의자 윗부분에 이 머리 받치는 부분을 뽑아서 그걸 활용하면 된다라고 좀 알려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광주 전남 지역에도 사흘간 폭우가 쏟아지면서 누적 강수량이 최고 600mm를 넘어서는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이렇게 호우특보가 지금은 해제된 상태지만 아직 비는 더 내립니다. 이렇게 지금 침수가 된 곳에 주택이나 농작물 침수 피해 복구를 시작한 곳도 있을 텐데 그렇다면 복구 작업을 할 때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600mm가 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광주에 연간 내리는 비의 양이 1300mm예요. 근데 1년간 내리는 비가 1300mm인데 지금 누적 하루 이틀 만에 지금 절반을 지금 내렸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그만큼 많은 비가 내렸는데 지금은 이제 비가 좀 어느 정도 멈추고 또 온다 하고 또 이후에 또 내일에는 지금 폭염이 온다라고 이렇게 지금 예보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복구하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2차적인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 것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 무너졌기 때문에 2차적으로 조그만 힘을 가한다거나 어떤 정리를 할 때도 2차적으로 추가 붕괴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물이 지금 침수가 돼서 물이 빠졌지만은 이로 인해서 전기 누전이 될 수가 있고요. 특히 어떤 뭐 전염병, 수인성 전염병 이런 것도 지금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꼭 장화나 장갑, 마스크를 쓰고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어떤 전선이 어떤 땅에 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누전 이런 것도 확인하고 가스가 어떤 내부에 혹시라도 어떤 누설이 되지 않았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지자체나 어떤 그 작업 관리 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보수 요원들하고 협력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과거와 달리 최근 몇 년간을 보면 이렇게 폭우가 내릴 때 훨씬 더 짧은 시간에 훨씬 더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는 거를 좀 알 수가 있는데 이 원인이 기후 위기 때문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강우 패턴을 보일 때 특히 어떤 위험성에 좀 더 대비를 하고 조심을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상 기후가 지금 계속 해년마다 발생되면서 하는 얘기가 뭐 100년 만에 처음, 200년 만에 처음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상 기후에 대해서 노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기후 또 일상화가 지금 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가 오게 되면은 뭐 하천이 범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뭐 홍수 또 우리가 지금 각 어떤 살고 있는 배수 용량들이 있거든요. 이런 용량들이 지금 한계를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배수 용량의 배수 입구가 막혀서 배수가 되지 못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배수 입구가 막히지 않았더라도 배수 용량을 초과해서 지금 도심을 침수하는 이런 지금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로 지금 대피를 해야 되고요. 특히 뭐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어떤 도시 계획이나 건축, 교통 시설까지 이제는 새로운 어떤 제도로 새로운 설계 시스템으로 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정말 기록적인 폭우로 안타까운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피해를 그나마 좀 줄일 수 있는, 최소화할 수 있는 요령들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성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과 함께했습니다. 협회장님,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